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계속 모르고 사실 건가요? 이건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알수록 유리한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종합소득세만큼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조금만 내서 보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매년 놓치고 있던 세금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꼭 봐주세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실 직장인분들도 지금 전부 다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국세청이 알아서 잘 계산해가지고 잘 납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계산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를 전부 다 사업자들이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도록 맡겨놨어요.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 전부 다 사업자들이 해주고 있는 건데 과연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사업자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맡겨만 놨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놓치고 있는 환급액이 있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두면 나머지 세금들도 정말 쉬워지니까요. 이 종합소득세만큼은 반드시 잘 알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달에 신고해요. 작년 1월부터 12월달 사이의 소득을 올해 5월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분들이 5월달에 안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2월달에 미리 다 해줬기 때문이에요. 2월달에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이 연말정산은 사실 사업자들이 작년 1년 동안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인건비 신고인데요. 이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래는 5월달에 해야 될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해준 이 연말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가 이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주려면 직원 한 명 한 명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되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가면 정말 많거든요. 이걸 잘 하려면 직원들의 부양가족도 다 알아야 되고 직원들이나 직원들의 가족들이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등등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과연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챙기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이거 방법만 알면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그냥 꺼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계좌번호 입력하고 클릭 몇 번만 더 해서 직접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회사하고도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달이 되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제출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막 눌러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잘 만들어진 종합소득세 계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막 계산을 해보시고요. 돌려받을 게 있으면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해보시고요. 특히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고하시기 전에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세금 신고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종합소득세 신고 요거 눌러가지고 이 위에 보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선 귀속연도는 요거 작년으로 바꾸시고 조회 누른 다음에 이 밑에 신고 안내 자료 요거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가 있어요. 일단 기납부세액 내가 미리 낸 세금이에요. 요 금액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것들만 있는데 일단 요런 것들은 누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다 챙겨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들도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요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 넣으시고 근데 이거 말고도 특히 직장인분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이 영상 보면서 빠짐없이 챙겨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정리해놓긴 했는데 여기 내용이 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요거는 꼭 확인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정도만 확인하셔도 웬만한 건 빠짐없이 다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일반 신고만 합니다. 그냥 일반 신고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소득
소득을 넣으면 됩니다. 직장인분들은 근로소득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사업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입력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소득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메뉴가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마련공제, 출자저축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이외의 공제 이렇게 크게 4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빠짐없이 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아까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던 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이 소득공제 항목, 이 중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 이 정도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당 일단 150만원씩 소득을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가 눌러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기 한 명 한 명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니까 이런 것도 빠짐없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일단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넣은 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 눌러서 입력하시고요. 아까 확인한 금액이랑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 뭐 대출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불러오기 눌러서 이것도 소득공제 받으시고, 청약저축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고 입력하고, 뭐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도움말 눌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자저축공제부금, 요거는 요게 이제 노란우산공제 불러오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득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현금영수증 끊고 신용카드 쓰고 이런 것들, 이거는 근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사업자분들은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쓴 거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내가 급여 받은 기간 다 체크해서 불러오기 누르면 작년 1년 동안 쓴 금액이 여기 다 나옵니다. 앞에서 부양가족 체크하면 부양가족 명의로 쓴 것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기 버튼 누르고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은, 저는 그냥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막 넣어볼게요. 2억 1,000만원 계산하기, 그럼 700만원. 이게 한도가 있어가지고 적용하기. 저는 그냥 지금 막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득공제를 850만원 받죠. 소득공제가 850만원이 들어가니까 과세표준이 850만원이 줄어서 산출세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금을 한 150만원 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환급받는 걸로 바뀌었죠. 여기서 만약에 소득공제 항목이 더 늘어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부양가족을 부모님으로 하고 장애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450만원을 또 소득공제 해주거든요.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장애인까지 해가지고 450만원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인적공제가 600만원이 됐죠.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제 소득공제 금액이 1,300만원이 돼서 5,500으로 줄었고, 산출세액은 760으로 줄어가지고 저는 이제 119만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자, 소득공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메뉴가 좀 많아졌는데 이거 누르면 다시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득공제 입력하고 세액공제 입력하고 기납부세액까지 다 챙기면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 들어가면은, 세액공제에는 메뉴가 세액 감면이 있고 혼인 자녀세액 연금계좌가 있고 기부금, 보험료, 의료, 성실사업자 뭐 등등등 많은데, 일단 이 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있죠. 혼인 자녀세액 연금계좌. 혼인세액공제는 이제 새로 생긴 거더라고요. 작년에 혼인하신 분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다. 5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50만원 입력하면은, 뭐 작년에 결혼하셨으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세금이 또 줄어들어서 환급액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부양가족의 자녀를 입력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입력하면은 뭐 나이 조건이 맞긴 해야 되는데 8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은 또 자녀 한 명당 15만원, 3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그만큼 또 납부할 세금이 줄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뭐 전 어차피 제 연금은 공개했으니까 왜 해서 여기 불러오기. 그럼 저는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72만원 계산하기 적용하기. 그러면 환급받을 금액이 또 72만원 늘어날 거고요. 일단 요 정도고, 보험료, 의료, 교육 이쪽에도 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불러오기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요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여기 도움말 눌러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제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겠죠? 지금 세액공제가 빵원인데 세액공제가 81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환급받을 세금이 2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기실 게, 뭐 가산세는 해당되는 거 별로 없을 테니까 저는 아까 이 사업소득 영상 찍느라고 이거 해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지우면 이만큼 또 올라가는 거고, 지워볼까요? 아까 입력한 게 여기 있어요. 눌러서 계산 내역 삭제 누르면은 없어요. 그럼 이제 가산세 빵원, 그래서 돌려받을 돈이 260만원이 됐죠. 줄여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내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뭐 여러분이 직접 낸 건 없겠지만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원천 징수한 거, 그게 다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에 기납부세액, 여기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금액이 아마 자동으로 입력이 될 텐데 혹시 없으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막 입력한 거고, 만약에 더 있다, 기납부세액 미리 낸 게 한 1,000만원 있다,
300만 1000만 완료.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미리 낸 거기 때문에 다 돌려주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환급 받을 세액이 1100만 원. 자, 이제 여기에서 환급으로 나오는 분들은 계좌번호 입력하고 작성 완료 누르고 밑에 신고하기 하면은 이제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입력을 하면은 전화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뭐별 문제 없이 그냥 입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신고하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조회하면서 입력해보면서 종합소득세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해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원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부분이 좀 복잡해서 영상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이 영상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보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